이번 시간은 제25강 순항고도입니다. 이 순항고도는 여러분이 이미 다 두 번, 세 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항고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량항공기가 관제구나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고도를 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경량항공기에 해당하는 순항고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웠죠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예제고, 실제로 그림으로 우리가 배웠었는데 원으로 해가지고 0도에서 179도까지, 그러니까 동쪽으로 갈 때는 시계 비행 1000pt의 홀수배에 500피트로 가라.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갈 때는 180도에서 359도까지, 그럴 때는 짝수배에다가 500피트. 이건 그때 동그란 원으로 해가지고 절반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그래서 오른쪽은 홀수 더하기 500, 왼쪽은 뭐 짝수 더하기 500 했던 그림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고도가 3500피트다. 예를 들어서 0에서 179도 동쪽이죠. 동쪽은 1000피트의 홀수배죠. 홀수배니까 3000피트, 5000피트, 7000피트, 3500, 1500. 이건 홀수니까 이건 동쪽 맞죠? 0에서 179도. 그 다음에 짝수배. 이것은 1000pt의 짝수니까 2000, 4000, 6000, 8000. 그러니까 거기에다 500을 더하니까 4500, 2500. 이건 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도나 항로 같은 것을 이제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고도, 항공로 등 변경을 할 때는 비행을 계획할 때는 분명히 순항 고도를 어디로 할 것이다, 항공로를 어디로 할 것이다, 그런 것을 교통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럴 때 순항 고도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경량항공기 식별부호, 그 다음에 변경하는 순항 고도는 어떻게 바꾸고 속도는 어떻게 바꿀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도착할 예정 시간은 언제다, 그것을 전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순항 고도 변경할 때는 그렇게 하고, 순항 속도를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경량 항공기 식별부하고 변경하는 속도, 내가 시속 몇 마일에서 몇 마일로 바꿀 것이다. 그 다음에 항공로를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 그때도 마찬가지. 항공로 바꿀 때도 목적 비행장이 없을 때, 안 바꿀 때는 그냥 중간에 바꿀 때는 변경 어디로 바꾸고 그런 것만 나오는데, 목적 비행장이 바꿀 때, 예를 들어 이착륙장을 나는 영암으로 가려다가 그냥 울산으로 간다거나 할 때는 비행 방식이랄지 목적 비행장까지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변경은 어떻게 예정이 되고 중간에 비행장은 어떻게 거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항공로 변경이나 그런 것들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말해서 순항 고도 변경하는 방법, 고도만 변경하거나 속도만 변경하거나 항공로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신고를 해야 한다. 어떤 것을 할 거냐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항공안전법 164조 순항 고도, 이것도 설명 방금 했던 것들이죠. 이것은 항공교통 관제 어떤 주시에 따라서 지시에 따르는 고도가 보통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순항고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 나오는데, 순항고도 높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짝수로 한다, 홀수로 한다, 이것은 이제 외웠으니까 대충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 비행 방식에 의한 비행,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죠. 시계 비행 방식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수면 상공 3000피트 이상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순항고도를 따라서 해야 한다. 고도도 방금 했던 거랑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특별 시계 비행도 여러분이 지난번 몇 시간 전에 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 시계 비행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 그럴 때는 얻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허가를 해줬다고 칠 때 반드시 특별 시계 비행을 할지라도 허가를 받으면은 허가받은 관제권 안에를 비행해야 하고, 구름 당연히 피해야 하고, 비행 시정을 1500m 이상 유지하면서 충분히 벌고 하고,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내 위치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조종사가 예를 들어서 계기 비행을 할 수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건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특별 시계 비행을 할 경우에도 어떻게 할 거냐,
지상 시정이 1500m 이상 돼야만 어떤 착륙도 이륙이나 착륙을 할 수 있고, 지상 시정이 보고되지 않을 때도 실제로 비행 시정은 1500m를 유지한다. 1500이라는 숫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 시정 및, 시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리를 시정이란다 했죠. 구름으로부터 거리. 시계 비행 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양호한 기상 상태에서 구름으로부터 거리 미만일 때는 비행하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특별 시계 비행 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렇지 않다. 특별 시계 비행하는 것은 다시 말해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은 양호한 시계를 항상 확보를 해야 한다. 여기서 나올 때는 계속 시장 시정 1500m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는 고도, 항공로 등의 변경입니다. 비행 계획에 포함된 순항 고도나 속도, 항공로를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조금 전에 나왔었죠. 그럴 때는 순항 고도를 바꿀 때는 뭐 식별부호라 할지, 변경하라는 순항 고도 또는 속도 이런 것, 다음 보고 지점 어디서 보고를 한다, 예정 시간, 도착 예정 시간은 언제다, 그런 걸 할 것이고, 순항 속도를 바꿀 때는 항공기 식별부호하고 속도를 얼마에서 얼마로 바꾼다. 또 항공로 바꿀 때는 뭐 예를 들어 목적 비행장 변경 안 하고 그냥 가는 길만 바꿀 때는 식별부호하고 비행 방식, 변경 항공로 어디로 가고 예정 시간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목적 비행장 갈다 내릴 때를 바꿔버렸을 때는 식별부호나 비행 방식 그런 것은 똑같고, 목적 비행장까지 어떻게 변경 항공로가 변경되는지, 그런 변경 예정 시간은 어떻게 되고, 중간에 어떤 비행장을 교체 비행장이 필요한 경우는 교체 비행장,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전부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5강은 26강인가요? 25강 순항 고도, 25강 순항 고도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도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 시계비행 허가를 받은 항공기 조종사는 어떻게 하느냐? 틀린 것은 뭐냐? 틀린 것은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뭐 특별 시계비행 허가를 받았어도 당연히 허가받은 안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있으면 구름을 직선으로 통과해서 비행할 것. 이건 아니죠. 구름은 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했죠. 될 수 있으면 아니라 구름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구름 속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당황하고 시계도 확보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어느 정도냐면은 심지어는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당황해 가지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구름은 절대 통과가 아니라 아무리 짧은 거리를 할지라도 돌아가더라도 구름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비행 시정은 1500m, 1500이란 말을 계속 나온다 했죠. 유지하며 비행할 것.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그래야 내가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가 기술을 115도로, 그럼 여기서 반이 나눴을 때 115도는 오른쪽이죠. 여기가 뭐 0도에서 180도니까 오른쪽으로 할 때는 어떠 했어요? 홀수 1000 더하기 500이니까 3000 홀수 1000 맞죠? 500 맞고, 4000 짝수, 2000 짝수, 3000은 더하기 500이 없으니까 안되고 답은 3500. 이제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경량 항공기가 기술을 270도로 했을 때, 270도는 여기 나왔을 때 180도 넘어서 360도, 270 이쪽이니까 이거는 짝수 1000 더하기 500이니까 이건 홀수 1000 더하기 500이니까 아니고, 홀수 1000 더하기 5000 홀수 1000이 아니고 짝수 1500. 그럼 볼 거 없이 이게 답이겠죠. 뒤에 안 봐도. 여기는 짝수 1000까지 봤는데 500이 없으니까 아니고. 자, 여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순항 고도, 이것은 이제 자신있게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겠죠. 네, 아무튼 고생하고 계십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는 뭐 32강까지 해봐야 몇 개 안 남았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저 뒤에 가면은 어떤 처벌 조항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이제 외운다기보다는 정신사 나온 게 있긴 있지만 여기까지는 뭐 순조롭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